와, 창고가 너무 지저분하네. 진짜 뭐 자전거 그냥 창고 천국이 돼버렸네. 막 이런 짐들 하며. 아유, 정신없어. 네, 어제 구매를 한 턴 D8 제품입니다. 어제 완전 새 거로 구매를 딱 해왔는데, 완전 지금 중고티카죠? 왜냐하면은 어제 비가 왔고, 제가 부품들을 막 갈았어요. 그리고 이제 비가 오는 와중에도 비를 맞아가면서 비를 뚝딱 맞고, 이제 각종 세팅들을 하다 보니까 확실한 거는 이제 막 이런데 어, 몇 시간 만에 그냥 바로 이렇게 흙탕물이 완전 그냥 닫혔습니다. 색깔도 예뻐요. 나름 괜찮고 디자인도 괜찮고 어제 튜닝한 작업 내용을 보면은 먼저 뭐랬지? 일단 안장을 바꿨습니다. EC90 안장으로 교체를 했어요. 원래는 요 안장이 돼 있었습니다. 얘랑 바꿨습니다. 이거 되게 푹신푹신하고 생활용 안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단거리를 다닐 때 진짜 괜찮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저는 장거리용 튜닝을 했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빤빤한 좀 장거리를 갔을 때도 크게 무리가 없는 안장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이건 이제 MTB에서 그냥 쉬엄쉬엄 타면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잘 됐죠. 그리고 페달을 바꿨습니다. 페달을 요 경량 페달로 어차피 차에 접어서 이제 탑재를 했을 때 눕히질 않을 거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폴딩이 되는 어디 갔냐? 굳이 이렇게 폴딩이 되는 방식을 고집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건 플라스틱이랑 알루미늄이랑 이렇게 돼 있는 건데 무게는 뭐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그냥 좀 두툼하니 일단 디자인상 이렇게 두툼한 거를 저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서 이렇게 로드에 있는 요 페달을 써보니까 꽤 괜찮더라고요. 가성비도 좋고 그래서 요것도 같이 구매해놨던 거를 달았습니다. 그리고 또 뭐겠지? 그리고 요 쇳불을 달았습니다. 쇳불. 요게 이렇게 항상 오랫동안 장시간 타고 나면은 손목이 되게 저려요. 이게 이 에르고 그립으로 인해서 좀 손바닥까지 파지되는 면이 있어서 편하긴 한데 그래도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가끔은 이런 식으로 잡아주고 이런 식으로 라이딩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손이 여러 차례 이렇게 손을 변화시킴으로 인해서 좀 피로가 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드롭바 핸들이 되게 편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막 이렇게 이런 식으로도 잡았다가 이런 식으로도 잡았다가 이런 식으로도 잡았다가 이런 식으로도 잡았다가 이렇게 손을 변화시키니까 확실히 손목의 피로감이 덜해요. 이제 제가 상체를 많이 쓰나 봐요. 그래서 이제 손목이 저리고 체중이 이제 앞으로도 많이 실려갖고 팔이 버티는 나름 팔 근육이 있다 보니까 그게 그렇게 나쁘진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다시 이렇게 쇳불을 달아갖고 이제 나름 괜찮게 여러 각도로 활용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후라시를 달았고요. 이 후라시는 요 턴의 뭐 특허 방식인데 요런데 이제 요렇게 해갖고 이 자전거는 이제 각도나 높낮이를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110도 이상은 꺾지 말라고 하네요. 저는 살짝 110도 가까이 이 정도로 해놓고 약간 내리고 이런 식으로 간섭이 없게 세팅을 잘 했죠. 이렇게 하고 후라시도 장착을 했고 그리고 살짝 이 부분을 조아줬어요. 제가 무게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이제 좀 탄탄하게 조여져도 좀 불안정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안전에 조금 신경을 써서 조금 봤고요. 그리고 속도계 거치대를 달았습니다. 속도계를 이렇게 달아주면은 되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국토 종주니까 아무래도 짐을 많이 실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가방을 부착했습니다. 원래는 요 홀을 이용해서 돼지코에다가 아답터를 연결하고 이만큼 이제 가방을 달 수 있는 세팅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것까지는 굳이 돈이 많이 드니까 이미 이 가방을 사놨기 때문에 이 가방은 이게 퀵 릴리즈 버튼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뺄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죠. 이 레일이 장착되어 있고 이 부분도 이렇게 푸시
부분을 눌러서 이게 끼고 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6리터네요. 6리터, 6리터니까 12리터의 짐을 넣을 수 있고, 보통 이렇게 짐을 싸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하루치가 돼요. 하루치가 여기 쏙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이게 접힌 부분까지 이렇게 돌돌 말아서 피면은 약간 올라오긴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물 한 통씩은 더 넣을 수 있고, 보급품이나 이런 것도 넣기도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처음에 샀었는데, 이게 안장 뒤에 이런 식으로 다는 그런 가방입니다. 그래서 이게 좌로 흔들거릴까봐 또 저 가이드까지 샀습니다. 가이드까지 사서 이걸 운용해 봤는데 상당히 무겁기도 무겁고 약간 거추장스럽죠. 가격은 뭐 저거나 이거나 비슷한데 저는 이거를 더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간단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빼서 필요할 때 이렇게 화장실을 가거나 아니면 숙소에 들어갈 때 이것만 빼갖고 자전거는 묶어두고 이것만 두 손에 들고 양손에 들고서 이제 갈 수가 있는데, 쟤는 이제 해체가 되게 힘듭니다. 다 묶여있는, 이렇게 안장 뒤에 이렇게 묶고 뭐 이렇게 이쪽 안쪽으로도 이렇게 묶고 해갖고 안장 뒤로 이렇게 나오는 구조인데, 이걸 뺄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숙소에 들어가거나 이럴 때 상당히 좀 난처할 것 같고, 뭐 캠핑이나 이런 걸 갈 때는 저기다 텐트를 넣거나 뭐 활용성은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자캠까지는 조금 아직까지는 입문 단계라 아직 시도해보지도 않았고 별로 시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어차피 캠핑장도 노지에서 하는 게 아니라면은 돈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막 냄비에 고기 뭐 이런 것도 싸가야 되고, 석쇠, 화로 뭐 이런 거, 텐트, 침낭 이런 것까지 차지하기에는 이제 뒷 그 카고 짐바지도 달아야 될 것 같고, 이게 이만큼 나오고 또 카고 짐바지에 지금은 놀고 있는데 일반적인 가방 그런 것도 이제 얹혀갖고 완전 짐 자전거가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까지는 좀 무리인 것 같아요. 무리. 굳이 그렇게 막 힘들게 가는 것보다 그냥 간단하게 옷 넣고 보급품 넣고 그냥 달리는 거죠. 국토종주를. 그래서 지금 이 스탬백 로드 자전거에는 뭐 이런 거 잡다구리한 걸 다 빼버리고, 스탬백도 다 떼버리고 제일 간편하게 그냥 공구통 하나 간단하게 넣고 물 한 통 넣고 저 속도계랑 저 뒤에 이제 후미등 그 정도로만 세팅을 해서 간단하게 그냥 속도 위주로 좀 달리고 싶다 할 때 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런 잡다구리한 걸 많이 달아봤더니 처음에 요 백도 여기 달려있던 겁니다. 카본 바이크인데 기스 막 엄청났네요. 막 돌빵도 있고, 이거 올해 한 달 전에 산 건데 이 자전거는 좀 주행거리가 많습니다. 이것도 한 달 치고는 진짜 미친 듯이 탔거든요. 이걸로 살 빼고 있습니다. 근데 확실히 로드 자전거는 그 본연의 그 깔끔함과 가장 그 경량화 쪽으로 치우침을 하고, 오히려 이 미니벨로는 뭐 이런 걸 주렁주렁 달더라도 어차피 속도를 포기하니까 꽤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평상시에는 이런 걸 다 떼고 타겠죠. 가방 같은 거 떼면은 요 아답터만 붙들려 있는 건데, 요거 무게도 그렇게 플라스틱이라 많지도 않을 뿐더러 크게 거추장스럽지도 않아요. 접이를 테스트 해봤는데 접이식에서도 간섭이 전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뭐 이게 간섭이 들어갈까봐 되게 겁나기도 했고, 어떻게 보면은 여기 설치를 할 때 이런 식으로 막 브레이크랑 뭐 약간 간섭이 있지 않을까. 브레이크 간섭은 정말 위험하죠. 그런데 다행히도 큰 무리가 없었습니다. 이 제품은 진짜 잘 산 것 같아요. 알리에서 샀는데 다음에 또 재구매할 생각도 있습니다. 만약 고장 나면은. 그리고 또 뭐냐, 자전거가 있고, MTB도 뭐 그냥 지금 쇳볼 달아놓은 상태고, 요거를 이제 센서도 이제 사갖고 또 달아야겠네요. 센서가 여기는 케이던스 센서만 달려있고, 여기는 케이던스랑 속도계까지 센서가 달려있습니다. 근데 저거 달아보니까 확실히 좋긴 좋더라고요. 요 속도계를 이용할 때 모니터링도 잘 되고 유용한 것 같습니다. 자전거마다 부착해놓고 그냥 케이블 타이로 묶어놨는데, 뭐 속도계는 뭐 이거는 잊어버릴 수도 있고 고장도 잘 날 것 같으니까 그냥 또 두 개를 한 개 사갖고 케이던스 센서 붙이고 속도 센서 붙이고 활용할 계획입니다. 일단은 스탬백을 한번 여기다가 스탬백을
장착하면 이런 거에 아무래도 영향을 받겠네요. 스탬백이 어울리지 않는 자전거네 이게는. 그것도 문제네. 스탬백을 부착시켰습니다. 그냥 예쁘진 않습니다. 덜렁덜렁하니 이제 완벽한 이제 국토 종주용 바이크가 완성돼가고 있습니다. 어차피 접는 데는 크게 문제 지장이 없을 거예요. 간섭도 없을 것 같고. 자, 이렇게 접어볼게요. 이렇게 접었을 때 여기가 이런 구조인데 이게 맞나? 이게 아니구나. 바깥쪽으로 돌지. 이런 식이 될 건데 뭐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뭐 접합이 안 된다거나 이러진 않을 것 같아요. 우리 집에는 총 4대의 자전거가 있습니다. 이거는 아버지 자전거 스페셜라이즈드 치젤 컴프 모델이고요. 아버지가 다양하게 쓰십니다. 이거 바구니까지 설치하셔서 아주 잘 타시고 있고, 최근에 제가 타이어를 벨로또 페더라이트로 경량화 타이어던데 이거를 부착을 했어요. 이 타이어 되게 가볍고 좋습니다. 그리고 정비도 제가 해드리고 있고요. 스탬백도 잘 쓰시고 계시고, 여기 가방도 잘 쓰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무거운 이 관절락을 아버지는 쓰시고 계시고요. 오늘 이 제품에도 이제 쇠뿔을 좀 달아줄 생각이에요. 쇠뿔을 하나, 둘, 3개를 사서 MTB 스타일에는 다 달아주고 있습니다. 이게 손이 좀 저리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제가 주로 타는 로드 자전거 첼로 D7? D6네? D6 제품이고요. 그리고 이건 MTB, 그 전에 제가 계속 타왔던 거고 주로 이제 산악을 탑니다. 그리고 최근에 벨로또에서 슬링샷을 구매를 했어요. 페더라이트가 너무 만족스러워갖고 중급 모델의 이 싱글샷 산악용 전용이죠. 이 제품도 타봐야겠다 싶어갖고 이 제품은 구매를 했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29인치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27.5인치 MTB입니다. 제가 이제 나름 자전거를 이걸로 많이 탔죠. 여태까지는. 그러다가 올해 3월에 이 자전거를 사고 4월 말쯤에 미니벨로를 한 개 또 구매를 해왔습니다. 쇠뿔을 장착해 놨고요. 자이언트 제품이고 뭐야, XTC SLR입니다. 이게 가격대는 얘나 비슷한 것 같아요. 비슷했던 것 같고, 가격으로만 따지면은 이 MTB가 제일 비싸네. 요거 비싸고, 이게 제일 비싸겠다. 이게 제일 비싸고, 비슷하고, 그 다음에 요게 좀 저렴하고, 요게 또 저렴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자전거를 이제 한 대씩 모으고 종류별로 로드, 미니벨로, MTB까지 다 모았기 때문에, 사실 요거 전에는 전기 자전거가 한 대 있었죠. 20인치 3000리 전기 자전거 팬텀 Q SF 플러스 그 제품이 있었는데 1년을 탔는데 주행거리도 뭐 800km인가 그 정도밖에 못 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너무 무겁고 접이식 자전거는 이제 차에 실어서 어딜 가겠다 뭐 이런 개념으로 샀던 건데 실제로 한 번도 안 갔어요. 차에 싣고 내리는 것 자체가 무거워서 엄두도 안 났고, 안장 10V 전기 배터리가 들어가는데 이거를 이제 빼갖고 충전을 하는 구조였습니다. 근데 이제 자전거 자체가 한 23km에서 25km 정도 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전기를 이용해서 가는 것도 좋은데 되게 뭐랄까 저랑은 안 맞더라고요. 근거리를 자전거로 이용하고 생활용에서는 괜찮을 것 같아요. 생활용에서 타면서 전기의 도움으로 땀 한 방울 안 흘리고 이동한다, 그런 개념은 자체는 좋은데, 저는 이제 장거리 위주로 가고 탄천 위주로 타다 보니까 장거리에는 맞질 않더라. 무겁고 차라리 그 힘으로 그냥 이거 일반적인 자전거를 타면은 그 힘으로 갈 수 있고 운동도 되고 좋은데, 전기 자전거는 확실히 운동은 안 됩니다. 운동은 이런 자전거에 비할 바도 안 되고 무겁기도 오지게 무거워갖고 어디 이동한다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차에 싣고 이동한다는 거. 그래서 그거는 팔았고 그 판 돈으로 요걸 또 산 거죠. 접이식 자전거는 하나 있어야겠다. 생활용 자전거. 이거 타고도 이제 장거리도 한번 이용해 볼 생각이고요. 그거를 통해서 이제 데이터와 경험, 노하우 같은 걸 좀 쌓아서 가방 같은 것도 지금 전국 일주용으로
세팅을 했는데 과연 이 세팅이 올바른가, 아니면은 얘도 그냥 생활용 자전거로 마무리가 될 것인가. 이것도 나름 이제 정가는 110만 원짜리인데 요즘 봄 세일에서 95만 원에 판매를 하고 있는 제품이거든요. 그러니까 미니벨로 치고는 나름 가격이 있다. 그래서 뭐 그렇게 좋냐 하는데, 사실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어제 첫 느낌으로는 이 턴이라는 브랜드, 이 브랜드랑, 이거 미국 회사거든요. 근데 제작은 어차피 중국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나마 이제 뭐 검수나 OEM 뭐 이런 거 절차 같은 거는 아무래도 좀 더 까다롭지 않겠나 싶기도 하고 믿음을 좀 갖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얘네가 내세우는 거는 요 뭐 폴딩 방식이 일반적인 뭐 폴딩 자전거보다 튼튼하다, 이게 뭐 경첩이 뭐 특허를 받아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이거의 만듦새는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일반적인 것보다는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고, 확실히 고급스러운 면도 좀 있고 단단한 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요거랑 저는 이제 중점으로 봤던 거는 제 무게가 좀 많이 나가기 때문에 미니벨로를, 이게 그냥 가다가 접히거나 막 이러면은 이제 뭐 부러지거나 하면은 이게 이빨이 다 나가죠. 그러면 치료비가 얼마입니까? 괜히 이제 중국산으로 타기에는 제 몸무게가 허용 범위를 초과할 것 같아서 나름 좀 튼튼한 걸 보자라는 개념이었어요. 이 제품의 특징은 이게 이제 핸들이라고 봐요. 저는 이 핸들이 이게 이렇게 올려갖고 이게 이런 식으로 막 각도 조절까지 됩니다. 그런데 그게 왜 특이한 거냐 하면은, 얘가 이제 보통 이제 접이식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이렇게 해갖고 2단으로 돼 있죠. 여기가 이런 식으로 봉이 있고 안에 그 봉 따로 있어갖고 이제 퀵 릴리즈로 쫙 열어갖고 얘를 뺐다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높이 조절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구조는 이제 필연적으로 이 봉이 한 개가 있고 그 안에 또 한 개가 이렇게 들어갔다 올라왔다 하는 이런 구조죠. 이런 구조다 보니까 힘이 아무래도 더 덜 받을 것 같아요. 이론적으로. 그리고도 이제 아무래도 이런 거는 이제 소음이나 이런 게 나중에 됐을 때 생기겠죠. 그래서 이제 높낮이도 접었다 폈다 할 때마다 이런데 이제 잘 붙이려고 최대한 늘려서 이제 어느 정도 적정한 높이로 맞춰갖고 접어야 되는 뭐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물론 그렇게 안 해도 충분히 접히지만 이제 깔끔하게 수납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절차가 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을 봤을 때는 그냥 이게 튼튼하겠다. 그리고 얘도 나름 여기가 볼트가 2볼트 방식이죠. 여기 잡아주는 스템 부분이 2볼트 방식이고 1볼트 방식보다는 확실히 튼튼해 보입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그게 다인 것 같아요. 이제 프레임 자체를 놓고 봤을 때 일반적인 중국 그 접이식 자전거보다는 좀 튼튼한 구조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원가를 절감했느냐? 얘네가 이제 요게 95만 원짜리 자전거인데 구동계가 클라리스가 들어가요. 클라리스 8단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요즘은 대세인 이런 디스크 브레이크 방식이 아니에요. 이렇게 V 브레이크 방식입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기계식 브레이크로 이제 약간 눈대중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제 개인 취향입니다. 차라리 이렇게 유압식 디스크 시마노 거 들어가갖고 이런 식이 아니라면은 그냥 아싸리 그냥 저렴하고 정비도 쉽고, 요 브레이크 패드도 얼마 안 해요. 이런 거 이제 내가 정비로 갈아 끼기도 쉽고 가볍죠. 그리고 가볍고 가격이 저렴한 이런 V 브레이크도 저는 미니벨로에서만은 이게 낫지 않나 싶어요. 이걸로 달리면 얼마나 달릴 것이며, 뭐 비 오는데 얼마나 돌아다닐 것이며, 이런 드럼식 브레이크 유압식은 일정한 힘으로 쫙 잡히는 그 고급스러운 맛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드 자전거 살 때도 V 브레이크로 갈까? 어차피 여태까지 뭐 계속 V 브레이크를 사람들이 탔잖아요. 근데도 뭐 죽는 사람 별로 없었고. 근데도 이제 저는 이번에 산 거는 이제 카본 바이크에 대한 환상도 있었고, 카본 프레임에 대한 환상도 있었고, 기왕 사는 거 요즘은 다 대부분 이제 이렇게 디스크 브레이크가 달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MTB 탈 때 디스크 브레이크는 엄청나게 만족을 했는데, 굳이 로드에서 이 경량화를 추구하는 데서 이 비싸지고 무겁고 한 이
드럼 브레이크를 고집해야 되느냐 하다가 결국 했습니다. 하고는 뭐 후회는 없어요. 이 브레이크 감이 되게 고급스럽습니다. 이렇게 일정하게 딱 잡히는 느낌. 근데 확실히 V 브레이크는 다시 경험을 해보니까 좀 브레이크 감에서는 확실히 싼티가 나네요. 싼티가 나는데 가볍고 정비성 좋다. 이걸로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로 그렇게 크게 심하게 달리지도 않을 거니까. 그리고 이런 케이블 방식이 들어가다 보니까 유압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얘도 유압이고 얘도 유압이고 얘도 유압이에요. 그리고 전에 심지어 3000리 팬텀 Q SF 플러스도 유압식입니다. 유압식 디스크 브레이크인데 그러다가 이제 V 브레이크를 정말 오랜만에 접했어요. 이거는 이제 V 브레이크는 학창 시절 때 이제 생활 자전거나 그런 데서 이제 썼던 건데 그 체감을 지금 다 까먹었죠. 그러다가 이걸 써보는데 이게 접었다 피면은 와이어 장력 같은 게 좀 변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이렇게 접히고 얘도 접히고 하면서 얘가 이제 내부에서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 하면서 반응을 하는데 그게 처음에 한 2번 정도 이렇게 잡아서 장력을 제대로 끌어주지 않는 상태로 처음에 운행을 해봤을 때 좀 깜짝 놀랐어요. 막 끼기끼기 막 브레이크 닿는 소리도 나고 요 브레이크가 이제 정렬이 약간 틀어지는 거죠. 한번 접고 펼 때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매장에서도 시승용으로 한번 딱 타봤는데 바로 끼익끼익 소리가 나서 이거 세팅이 잘못됐다. 이거 완전 최악이다. 여기서 타면 안 되겠다. 막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그랬는데 이제 설명을 듣고 나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게 접는 것 때문에 이제 와이어 방식은 어쩔 수 없다. 그리고 처음에는 좀 이상했는데 뭐 타다 보니까 전혀 신경도 안 쓰입니다. 그냥 2번 정도 이렇게 하면은 다시 장력이 원상태로 회복이 되면서 정상적으로 구동이 잘 되고요. 그래서 이 제품은 브레이크가 디스크 브레이크가 아니다라는 거, 그리고 보통 이 가격이면 소라 등급은 들어간다. 근데 구동계에서 약간 힘을 뺐다. 뭐 이 정도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저는 구동계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이 돼버렸어요. 이게 시마노 105 등급으로 로드 자전거가 105 등급인데 글쎄요. 뭐 제가 선수할 것도 아니고 뭐 좋긴 좋아요. 좋긴 좋은데 소라 등급 뭐 그 정도로도 충분하지 않냐. 그리고 클라리스도 생활용 자전거이고 뭐 8단이면은 크게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 3000리 팬텀 Q SF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7단이 들어갔어요. 7단이. 예, 7단이 들어갔고 근데 7단으로 제가 75km 완전히 그 25km짜리 자전거로 75km를 전기에 도움 없이 무동력으로 한번 갔다 온 적이 있거든요. 갈만했습니다. 그냥. 그래서 이제 그때 국토종주 100km씩은 전기까지 사용하면 100km는 충분히 넘게 가겠다. 이걸로 한번 국토종주를 뛰어보자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때는. 그러다가 이제 팔고 이 제품을 샀죠. 결국 국토종주는 못했지만 이론상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삽교 80km 정도를 한번 가볼 생각입니다. 오늘 내일 중으로요. 사실 이 쇠프를 구매하게 된 거는 원래 존재 자체는 알고 있었지만 원래는 요 뒤에 이너바 엔드라고 해갖고 요 옆 끝에 이런 식으로 이제 잡았었죠. 주로 MTB에서 많이 쓰였던 그런 방식인데 이너바 엔드라고 네, 안쪽에다 설치를 해도 되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타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거를 깨닫고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해보자. 너무 멋있어 보였습니다. 저는 딱히 끝에 다는 것보다는 저 안쪽에 다는 게 좀 더 예뻐 보였어요. 그리고 잡기도 이제 약간 로드 형식으로 잡을 수도 있고 그래서 구매를 하고자 싶었는데 막상 또 돈이 아깝더라고요. 얼마나 탈까. 근데 이제 아버지가 이제 타시면서 손목이 저리시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아버지 때문에 사게 됐어요. 근데 한 개 사는 김에 배송비 아끼자 해갖고 한 개, 두 개 다 설치를 해버린 거죠. 이걸 또 따로 빼갖고 또 다른 자전거에 옮겨 신고 그거 타다가 이제 또 옮기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한 개 장착을 해서 타자라는 개념으로 구매를 한 거죠. 이거 가격은 이제 카본 제품도 있고 알루미늄 제품도 있는데 무게 차이를 보니까 별로 차이도 안 나요. 그러면 굳이 깨지는 카본보다는 단단한 알루미늄이 낫겠다 싶어서 알루미늄으로 구매를 했고요. 146g이네요. 근데 이게 좀 단점은 짧아요.
짧다는 게 이렇게 잡고 여기까지 저는 왔으면 좋겠는데 이런 식으로 되게 이게 작습니다. 그래서 이게 손이 작은 여성이나 어린이용이 아닌가. 성인 남성이 잡기에는 한 조금 이게 좀 올라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잡으면은 턱 잡으면 좋은데 너무 작아요. 그래서 요것만 감싸지고 이제 이거는 뭐 이런 식으로 되거나 약간 이런 식으로 타는 거죠. 이게 살짝 핀 거만 이렇게 그립으로 잡기에. 그래서 약간 짧은 감이 있는데 또 디자인적으로 보면 이게 또 너무 길어버리면은 또 뭔가 뿔 난 것 같고 사고 시에도 좀 위험해 보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냥 만족하고 쓰려고 합니다. 여기 장착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쇠뿔을 달았어요. 뭔가 좀 전투적이죠? 좀 전투적이네요. 네, 그리고 이거를 약간 이제 밀고 기어를 좀 밀고 얘를 박았어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잡아보면 크게 뭐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실제로 이제 타보고 이게 각도가 제대로 서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와. 좀 너무 서 있다. 너무 서 있다 이거 진짜. 약간만 눕히면 좋겠다. 약간만 눕히면은 아닌가? 이거 괜찮은가? 나름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살짝 눕히면은 제 팔 길이에 맞추면 안 되겠죠? 이거는 이제 살짝 조절만 하면 되니까 살펴보도록 하고요.